그랄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약용의 저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정약용은 한 500여 권의 책을 쓴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 3권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시대의 통치 이념을 뒷받침한 근본 학문은 성리학이었다. 그래서 당시 학자들은 성리학 이외에 다른 사상이나 학문, 실용적인 과학기술을 억압하고 경시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자 이론과 형식에만 치우친 성리학이 비판을 받고 현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학문이 대두되었다. 그것이 바로 실학이었다. 정약용은 백성들의 빈곤을 해결하고 실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실학에 관심을 두고 평생토록 연구한 실학자였다. 그는 동양 고전에서부터 서양 학문까지 두루 섭렵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지방 관리로 백성을 다스린 적이 있어서 조선의 현실을 잘 알았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의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수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 분야는 정치, 경제, 역사, 법률뿐만 아니라 수학, 문학, 군사, 지리, 의학, 천문, 음악 등 무척 다양했다. 중용 강의나 맹자요의 등의 유교 학문 연구소, 중국의 천자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처음 글을 배우기에 적합한 이천자문인 아학편훈의, 우리 속담에 담긴 조상의 지혜를 자손 대대로 물려주고자 하여 정리한 이담속찬, 고조선에서 발해까지의 역사와 지리를 연구한 아방강역고, 홍역과 천연두로부터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지은 의학서 마과회통, 우리 음악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펴낸 음악이론서 악서고전 등 정약용의 저서는 아주 방대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책이 있는데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이다. 그래서 오늘 그 3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들을 찾아서 읽어보면 더 좋겠지만 그게 여건이 안 된다면 오늘 집중해서 들으시면 3권의 책의 어떤 분위기는 파악이 될 겁니다. 먼저 경세유표, 이 책은 조선의 정치, 사회, 경제 제도를 바로잡아 부유한 나라로 만들 방법과 그 해결책을 제시한 연구서다. 참 대단한 거지요. 원래 제목이 박례 초본인데 1808년부터 1817년까지 10년 동안 썼으나 완성하지는 못했다. 끝마무리를 조금 못했다는 거지요. 당시 조선은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권세가들은 부패했고 나라 살림은 부족했으며 백성들의 삶은 처참했다. 이에 정약용은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부국 강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그는 이 책의 관제 개편, 신분과 지역 차별이 없는 인재 등용, 토지제도 개혁, 세금의 합리화, 지방행정 조직의 개편, 상공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렇게 경세유표에 대한 이야기를 그 책을 소개해 봤고요. 목민심서, 조선시대에는 조정의 정책이 지방에까지 미치기 어려웠다. 그렇겠죠. 통신이나 이런 교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건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지방 관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나라에서 훌륭한 정책을 내놓아도 지방관이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어려서부터 여러 고을의 수령을 지낸 아버지를 따라다녀서 그 지방의 정치를 이제 보게 된 거죠. 나중에는 암행어사, 금정찰방, 곡산부사가 되어 직접 고을을 다스리는 자기가 벼슬아치가 된 거죠. 백성의 고통과 지방 관리의 횡포에 대해서 그래서 잘 알았다. 이에 정약용은 1818년 지방 관리의 지침서인 목민심서를 지었다. 목민심서는 지방 관리의 지침서가 된 거죠.
그는 지방관, 즉 묵민관을 위하여 백성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방관, 즉 묵민관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었다. 오늘날 정치가들이 이렇게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자기들을 위해서 백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지금 날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지방관리가 백성을 다스릴 때 어떤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를 밝혔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방관은 언제나 청렴결백하고 명예와 재물을 탐내지 않으며 절대로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이런 일로 재판받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리고 백성에게 봉사하고 국가의 정책을 빠짐없이 전하고 백성의 뜻은 나라에 알리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지방관리의 임무라고 목민심서에서 지금 다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책 흠흠신서. 이 책은 재판과 형벌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다. 바로 사법부에 관한 책이에요. 범인을 정확하게 수사하고 올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하는지를 다루었다. 또한 재판관의 실수로 백성들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죄인에게 벌을 주는 것만이 꼭 옳은 방법은 아니며 죄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도록 돕는 것이 올바른 재판이라고 했다. 이렇듯 그의 저서에는 중국의 사상에서 벗어나 조선의 주체적인 정신을 불어넣고 백성들의 생활에 이로움을 주고자 한 애민정신과 개혁정신이 깃들어 있다. 더욱이 정약용은 18년 동안 귀향살이를 하면서 자신의 지식 세계를 단단히 세웠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한 그 기회 18년 유배 생활 동안이 이분에게는 행운의 기회가 된 거예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거죠. 자, 백성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그가 세운 학문의 목표였다. 참 아름답죠. 그 결과 500여 권의 실학 관련 책을 써서 500여 권이에요. 저술가, 철학가, 과학자, 개혁론자로 우뚝 섰으며 조선 실학을 집대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정약용 선생님께 박수를 보내드려야 합니다. 저도 책을 놓고 박수를 쳐야 됩니다. 정약용의 애민사상과 개혁사상은 후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일제강점기에 정약용의 학문은 민족운동가들에게 조선학으로 인정받아 깊이 연구되었다. 민족운동가들은 조선학 연구를 문화 독립운동으로 간주했고 정약용을 독립운동 사상의 출발점이라고 여겼다. 이 대목에서도 박수를 받아야겠죠. 그리하여 정약용의 책을 모아 여유당전서를 펴냈다. 최근에 정약용은 세계적인 대학자로 인정받게 되어서 유네스코, 유엔 교육학 문화기구죠. 유네스코가 그의 평등사상, 애민정신, 개혁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2012 세계 문화인물로 선정한 것이다. 이 문화인물로 한 서너 사람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세계에서 문화인물 뽑는데 2012년 세계문화인물로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 드디어 지금부터 한 12년 전이죠. 세계적인 인물로 인정을 받아서 문화인물로 등재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약용에 관한 유배지에서 보낸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친지들에게, 형님에게 또는 뭐 여러 학자들에게 계속 충언하는 말들 또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책 한 권을 다 봤는데 오늘은 아주 그 중에서도 500여 권의 책 그리고 그 중에서도 3권의 책 오늘 아주 중심 부분만 다루면서 정약용에 관한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땠어요? 정약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엿봤는데 이 사상들이 우리들의 교훈으로 실생활에 우리도 적용되어지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여러분 이분이 일기 편지를 썼잖아요.
여러분들도 일기를 꾸준히 쓰고 지금 어제 오늘 저 대전의 한비탑 앞에서 소상공인 감사 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전부 먹거리나 뭐 이런 의생활 뭐 무슨 장신구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저희들만 교육 분야에 지금 일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주일인데요. 예배 후에 여러분들 저기 밤 9시까지 하고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